많이 해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달려 들어가서 좀 데모하고, 또 지난 토요일이니까 그날 또 전 세계적으로 금융 가가에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막 데모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그걸 좀 본떠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심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 같은 데는 보니까 뭐 경찰차를 막 불태우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업률이 3.5%라고 했고 청년 실업률이 한 7% 정도 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이 선거라든지 이럴 때도 아주 요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국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데 이게 요 관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잘 했어요. 실업률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데 청년 실업률이 유럽처럼 한 20%다. 국민 평균 실업률은 한 10%다. 이렇게 됐으면은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그 시위가 굉장하게 번졌을 거고 이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했을 텐데 아무리 정부가 믿지만은 그래도 실감으로 이 실업률 문제가 한국에서 당사자한테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없죠. 그러나 이 객관적으로 보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저런 시위가 격화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판단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본론, 이 유신 선포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유신 선포를 하기로 심정적인 결심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는 이겼는데 김대중 씨한테 9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정보부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금력, 권력, 이걸 총동원해서 선거를 했는데도 표차가 이것밖에 안 나느냐. 그럼 공정한 선거를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내가 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참 나를 못 알아준다. 그리고 이런 선거를 한 번만 더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도저히 뒷받침이 안 되겠다. 선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신뢰성 없는 낭비적 공약을 막 해야 되니까 이런 선거를 해가지고는 나라가 거들나겠다. 여러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선거 직후에부터 어떤 결심을 이 사람이 딱 굳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굳혀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화공업을 자기가 반드시 건설해야 된다. 이 중화공업 건설 없이는 이 경공업, 가발 수출, 봉제, 섬유 가지고는 이거 안 된다. 그런데 1970년대를 맞아 보니까 국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71년에 키신저가 비밀리에 모택동을 만나가지고 주얼리를 말이죠. 주얼리를 나중에 모택동 미국, 중국이 수교를 한다. 수교까지는 그 뒤에 카터 때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접촉을 한다 하는 이런 세계 질서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1970년에 여기 7사단을 철수를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월남전에서 미국이 물러나려고 한다. 이런 걸 보면서 이 국제정세가 변하고 있다.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식의 낭비적 민주주의를 해가지고는 이 난국을 헤쳐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선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직선제 말고 간접 선거로 가고, 한 구역에서 한 사람을 뽑도록 해놓으니까 너무 치열하다. 한 지역구에서 2사람이 뽑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사람이 국회에 있어야 된다.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3분의 1을 그 유정해줘.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런 식의 그때까지 제3공화국의 정치보다는 훨씬 후퇴한 자유를 많이 제약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내세운다. 그렇게 해서 정치 코스들을 확 줄여버린다. 그 대신 국가의 행정기능과 이런 것을 대폭 증력시켜서 국력을 조직화한다. 능률을 극대화한다. 국력의 조직화, 능률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일대 정치 개혁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둔 하나의 사전 보석이라고 보입니다만은 남북 간에 접촉이 시작되고 더구나 1972년 7.4 공동성명이 나왔어요. 이구락 정보부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박성철이가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7.4 공동성명이라는 아주 극적인 합의가 일어나가지고 남북 간이 갑자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섭이 진행이 되고 김일성이가 등장하고 뭐 이우락이가 가서 김일성하고 만나서 악수하는 그런 엄청난 사진이 보도되고 해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 지나놓고 보면은 10월 17일 위성선포를 겨냥한 사전 보석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이 남북관계 회담을 해보니까 이우락 씨가 느낀 게 이거 한국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한 목소리라야 이게 북한하고 대화가 되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은 봄부터 1972년 봄부터 정보부가 주관해가지고 유신 선포 준비 작업을 하죠. 김종필 당시 총리는 조금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한 5월 말인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 치러 가는 차중에서 김종필 총리입니다. 실세 총리죠. 실세 총리인데 72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72년 5월 말에 내가 중대한 결심을 지금 하려고 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70년대에 이 세계 정세가 굉장히 격변할 것 같다. 이런 데 맞춰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욕을 많이 먹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1970년대를 잘 넘겼다고 아마 평가를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뭐냐? 내가 유신을 해서 욕은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그러나 내가 욕을 먹은 그 때문에 후세에 그 70년대 잘 넘겼다. 라고 사후에 평가할 것이다. 즉 역사의 악역을 먹겠다는 거죠. 역사 욕을 먹는 건 내가 욕을 먹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신선포는 미국에서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 예상을 할 수가 없죠. 그때 무슨 소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해산해버리고 헌법 정지시켜버리고 이거야말로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거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우리 국민들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평화스러운데 무슨 뭐 소요가 일어난다든지 해서 비상계엄령 펴지면 몰라도 조용한데 갑자기 비상계엄령 펴지고 국회 문 닫게 해버리고 그야말로 엄청난 사실상의 쿠데타죠. 7.2 쿠데타죠. 7.2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